할게요. 지난 시간에 박태보전까지 해서 소설을 좀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 너네가 복습을 하겠다면, 이렇게 PDF 체크가 된 걸 파일을 따로 또 보내줄 수는 있는데,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체 통으로는 올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든가 할게요. 48페이지 보면 고전시가입니다. 탕군가랑 농가인데, 그때 탕군가가 연기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고, 에, 이게 실전이면 어쩔 거냐? 물어보는데 찾아가가지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었을 것 같아. 34번 문제를 잠깐만 보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공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향자는 시골이야, 시골. 지방. 지방의 마을.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 양반이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가난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 이때 실감나게라는 건 현실적으로 그려낸 거여서 비현실 어쨌든 그렇게 그려낸 거야. 비현실적인 게 근데 들어있어. 자, 한편 농가는 곤궁한 같은 거야 궁핍이랑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둘 다 작가가 사대부네. 가단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의 모습을 그려낸 사회다. 음, 실제 농촌의 모습이라기보단 이상화된 농촌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34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기억은 파종할 벽실을 쥐가 먹어버린 상황을 제시해. 여기는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움. 너네가 단어 중에 곤혹과 뭐 이걸로 틀리진 않지만 곤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의 같은 의미인데 곤혹과 곤욕은 둘 다 곤란하다는 뜻인데 상황이 이때 곤혹과 곤욕에서 이때 욕은 치욕, 수치스러운 상황에 감정이 더 들어간 게 곤욕이에요. 곤혹은 그냥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정도. 곤욕은 치욕스럽고 좀 수치스러운 상황. 차이를 알겠어? 어, 어쨌든 봐봐. 이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라고 할 때 궁핍한 상황이야. 그지? 근데 요게 기억의 의미로서 맞다고 치자. 기억을 읽고 요걸 확인해 줘야지. 맞다 치면 뒤는 무조건 맞겠죠. 우리가 바로 답으로 갈 거 아니고 작품으로 갈 거 아니고 일단 이 선지가 맞다 칩시다. 그럼 요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다면 이 처지가 사대부의 처지일 거 아니야? 이 시에 화자가 사대부로 등장하겠지. 작가가 화자로 등장하겠지. 그렇다면 곤혹스러운 처지 보기 박스 봤으니까. 그래서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확인하러 바로 안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나중에 후순위로 들어가지. 니에는 속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천사대부 가정의 궁핍함. 솥과 시루. 시루는 뭔지 아시죠? 아, 모를 거야. 솥은 알지. 솥은 뭔지 알고. 시루는 너네 시루떡이라고 들어봤어? 시루떡? 그 떡 만들 때 쓰는 거. 떡시루. 이런 거, 이런 거. 떡 찔 때. 요즘으로 따지면 찜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체는 안 쓰고 밑에 그릇이 있고 그 위에 이걸 올려가지고 밀가루 같은 거를 그 틈을 막아. 그래서 김이 이 위쪽으로 다 올라오게. 그래서 떡을 찌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왜 알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데. 시루떡 요게 요런 떡이 이제 시루떡이잖아, 그지? 찜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녹슬었대. 왜 녹슬어? 안 썼으니까. 그러면 밥 먹을 때 쓰는 게 소치인데 소츠 그럼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 니은이 만약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녹슨 상황을 제시했다면 이걸 통해서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가난한 이것도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아직 우리는 탕군과 보지도 않았지만 디귿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양반 사대부의 죄책감. 자,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을 알면 좀 더 쉽겠지만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다하면 그것이 체면을 지키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부모께 효도한다든가 뭐 친척 뭐 어, 생 잔치 같은데 초대 잔치를 해서 초대한다든가 잔치에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한 부분들 경조사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어려운 사를 제시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음, 사대부의 자책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과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건 다른 말이죠. 느낌 이해가 돼? 이런 상황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와 이런 사회적 기반 이런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내려놓는다. 제가 볼 땐 1, 2번은 나중에 확인하고 디귿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책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죄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리을. 자, 리을은 밭을 멜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요. 밭을 매는 건 잡초 제거, 농산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에,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법으로 여기는 관점. 여러 방도를 모색했다고 하니까 요 뒷부분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과연 예정된 차례에 따르는 것이 곧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엔 그 내용은 없잖아. 요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고요. 미음은 먹을거리의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미음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지만 해석이 되면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땐 3, 4번 먼저 건드리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적절하다 싶으면 나머지 보면 됩니다. 디귿, 리을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고전 시간, 현대시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좀 편해. 건우는 또 어디 놀러 갔대. 딴 땐 대답도 없고. 밑줄 쳐 있는데 밑줄 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위아래 그 줄들도 조금 보면서
선생님. 음, 해석이 안 돼서 그래. 그래요. 복수 정답 아닙니까? 아니야. 정답 무조건 하나. 역대 수능 지금 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93년 노래 수능이 시작했으니까 실시 93년부터 작년 24년까지 30년 된 거니? 네. 30년 역사에서 국어 복수 정답이었던 게 답에 오류가 있었던 거 복수 정답 인정했던 게 복수 정답 인정한 건 한 번 있어. 음 이분 건 아닙니까? 아니 아, 잠깐만요.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은 내려오는데. 죄책감? 죄책감. 아, 저는 4번입니다. 잠깐 자 보자. 3번. 자, 요 내용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배틀북도 쓸데없이 빈벽에 남겨져 있고 볕솥과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얘네들은 빈벽에 있고 얘네들은 여기 있고 다 가난해서 배틀북을 사용할 새도 없고 옷감을 가지고 짤 때 쓰는 게 배틀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 보여준 적 있나? 그지? 이게 도톰한 나무 토막인데 세로줄이 설정돼 있는 것에서 가로줄을 집어넣는 데 쓰는 게 배틀북이어서 옷감 만드는데 그런데 빈벽에 남겨져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솥과 시로도 사용하지 않아. 2번 선지 그래서 적절해. 세시 상망 명절 때 제사 이런 것들은 다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세시 풍속이나 이런 것들 다 절차 연례 행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다 해 올리며 하, 해 올리면은 뭐야 할 차릴 음식 풍족하지 가난해서 할 수 없다는 거지. 원근 친척의 내빈 관객 손님들 집 찾아오는 손님들은 어찌 대접할까? 이 얼굴은 고전 접근에서 모습이야. 여기서는 페이스브라기보다 이 모습 가난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이 많고도 많다까지. 이 원수 같은 궁귀 여기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는데 가난 귀신을 어찌하여 여의려누 이별할까? 어찌해야 이별할 수 있을까? 헤어지고 싶은 거야 가난이랑. 요렇게인데 죄책감이 없어. 그리고 내려놓지 않았어. 봐봐. 이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차릴 음식이 없고 찾아오는 친척과 손님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수가 없어. 이러한 가난의 모습 때문에 참 어렵다 정도까지입니다. 아쉽게도 답은 그래서 3번. 진짜 자, 슬퍼하지 마세요. 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은 게 아니야. 생각해봐. 그거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없음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일 뿐. 그래서 내려놓았다도 틀렸고요. 죄책감도 아니에요. 여기도 자, 보기 박스 잘 봐봐.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다 하려고 하는데 가난해서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해야 할 바를 내려놓는다는 내용은 보기 박스에 없습니다. 너무 과하죠. 아, 요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연계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만 잠깐 보자고. 리을을 잠깐만 보면 둬라 냅둬라 다 차례가 정해진 일이 있으니 자 차례가 정해진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밭을 매는 대로 매겠다 순서대로 매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차례에 따라 매겠다. 근데요. 음. 근데요? 자, 근데 여기만 읽었니? 아니요? 자, 봐봐. 서쪽 산에 도들볕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그 비가 온 뒤, 자, 저 비가 그친 거야. 그래서 묵은 풀이 누구 밭에 우거졌는가? 뉘는 누구요? 이웃. 그렇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 밭에 우거졌지? 잠깐 냅둬라. 다 차례에 맞춰서 이 묵은 풀 잡초를 제거하는 법이니 어, 매는 순서대로 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박. 대박. 이거는 일단 날씨, 날씨. 아직 고전 시가를 읽어봤던 경험이 별로 없어 그래. 날씨나 어떤 그런 배경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런 날씨에 비가 온 뒤에 잡초, 묵은 풀은 잡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자랐을 거야, 우거졌을 거야, 비 때문에. 서쪽 산은 햇볕이 비추고 구름은 어, 느리게, 낮게 흐른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해석해 줄게 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4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이걸 너무 좀 과장해서 설명했지. 뭐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 아니, 저는 아무도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때문에 이 두 줄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왜냐면 요것만 딱 보잖아.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요리 순서가 있잖아. 라면을 할 때도 라면을 먼저 넣지 않잖아. 물을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각자 하는 일엔 절차가 있는 것이니의 정도만 해석이 되면 4번 선처럼 해석 안 돼. 누구 밭에 우거졌지? 아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 다 차례 다 정했잖아. 네, 그대로 밭을 내리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 어디 있니? 나머지 부분은 또 해석을 해드리면 되겠고 또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A랑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 만하거든요. A는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B는 되게 짧습니다. B 가지고 일단 솎아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자, B 가지고 한번 솎아 보시고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리고 나서 해석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33번을 푸시면 32번으로 바로 들어가서 풀어도 됩니다. 풀어봅시다. 해석은 다 한 다음에 전부 다 해석해 드리죠. 종찬이랑 민호도 들어왔고, 예준이가 사라졌네. 어, 수학 공부하는 거 무슨 얘기일 거예요? 뭐가 공부한가? 어디 몇 번 선지? B요. B에, 뭐가 공부한가? 무슨 얘기예요? B에 면화는 그 농작물입니다. 목화솜 같은 거. 네? 세 달에 네 달에요. 이거 어, 달에는 어떤 묶음 정도의 단위예요. 세 달에나 네 달에고 나 되고 추수한 양이 이른 벼 일찍 익는 벼를 얘기를 합니다. 패는 뭐는 네, 뭐라고 근데? 익는 이삭이 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어. 지금 보자.
벼에 이른벼에 패는 모는 고운가 어찌 이리 고운가 이렇게 왜냐면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사음보를 벗어나긴 했어. 네, 왜냐면 세 글자 네 글자 단위로 원래 있거든. 근데 벌써 사음보 벗어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설명해주지 않는 거. 어찌 이리 고운가 일종의 감탄을 잘 익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농작물의 수확물이 풍부해. 이거 뭐야? 이상화된 농촌 사회로 했잖아. 흉년이 아닌 거야 지금. 풍년같이 잘 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어? 5월이 어느새 흘러갔고 어느새 7월도 절반이 지났구나. 근데 거의 뭐야 이때 고전 시가에서 날짜 나오는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월 나오는 건 음력 날짜거든. 추석이 가까워지는 거지. 8월 15일이 추석인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이제 어느새 추수할 때가 돼서 농작물을 보고 흐뭇해하는 거야. 여기 여기 나오지? 어. 이런 단어가 동음 이어 중에 가장 1번이야. 패다. 누구 때리는 거 말고. 이삭은 토스트. 자, 상관한데 어린 선수 대표입니다. 어린 무엇 술래 후려 술래 후려 술래 후려 보이지 않아? 아 여기 음. 자, 33, 32 풀어보세요. 가보고 있네. 예준이가 연락도 없이 안 되는 건 되게 신기한데. 예준이 연애 아니야? 이렇게 다른 데도 안 나와가지고 다른 여기 데는 안 나? 수학만 나오나? 여기도 이제 줌을 폐지해야 합니다. 아, 진짜 폐지하는 거. 피치 못할 사서로 빠진 애들 있게끔 하는 거거든. 동민 무슨 네. 민일까요? 어디요? 동 여기 가예요. 민이 뭐일까요? 린. 음. 뭐요? 동과 서로 나눴잖아. 동리는 이웃린자야 몰라도 되거든. 동쪽에서 쟁기를 얻고 서쪽에서 호미를 얻고 어디겠어? 나한텐 쟁기도 없고 호미도 없어서 그 있는 집 찾아가서 얻었단 얘기야. 빌렸단 얘기야. 동쪽 이웃 살려내면 동쪽 이웃 서쪽 집 이런 뜻이거든. 네. 근데 이거를 한자를 다 아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니? 그러면 린과 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무튼 나는 지금 그게 없어서 워낙 가난한데 농기구조차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뭐해? 봄이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동쪽 가서 쟁기 빌려고 농기구라는 이름이라는 건 알 거 아니야 쟁기랑 호미가 그런 거 빌렸다 정도로 퉁치고 이해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3번의 답은 답은 5번입니다. 5번이요. 오케이. 32번의 답은요?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보면 요걸로 B 부분으로는 잘 판단이 안 될지 몰라도 A 부분으로는 되게 쉽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각각이니까 하늘은 A에서 나오고요. 하느님은 B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초월적 존재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냐? 늘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제목이 탐군 거야. 탄식해. 가난을 한탄한다. 슬퍼하는 거지. 한탄하는 노래인데 이런 작품이 맨날 도덕책으로 끝나. 가난해서 힘들지만 만, 안분지족하면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 그럼 이런 작품을 쓰겠어? 가난한데 이웃집 털래. 도둑질할래.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어? 주가 조작할래. 이런 거 안 할 거지. 자, 그럼 다시 보면 하늘이 만든 삼기단은 두 가지 뜻 다 있습니다. 1번 만들다. 2번 생기다. 자, 적절한 의미 집어넣어도 만들면 돼요. 하늘이 만들어 놓은 이 내 가난, 궁핍, 가난을 설마 한들 어찌하리,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서리법인데 어쨌든 운명, 설마 걔가 그랬겠어? 할 때 설마라는 말 쓰잖아. 부사. 내가 인 하늘이 만든 운명론적 체념, 수용을 얘기를 한 거야. 하늘이 만들었으니 하늘이 나에게 가난을 만들었으니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설마 어찌할 수 있겠어?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야? 빈천도 그러니 결국 내 분수에 맞는 것이니 남분지족 서러워해 무엇하리 둘 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늘은 나의 가난의 시작, 나의 가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찬이 절대 아닙니다. 뒤에 하느님도 잠깐만 보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면하는 세묶음 내묶음 이른배 패는 모는 어찌 이리 고와 잘 익어가. 응. 5, 6월은 언제 훌떡 지나가고 7월이 어느새 절반이 지났네.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 누구죠? 이웃보다 아니죠. 왜요? 만들 때는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도다. 네. 네, 맞습니다. 의인화된 거예요. 여기 너희는 면화와 이른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예찬이라고 해야 되나? 예찬보다는 어떤 만족감을 드러낸다 정도. 하느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 감사함을 드러내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찬 그래 어느 정도 들어있다 치지만 A는 절대 아닙니다. 자, 32번은요. 춘일 나오니까 계절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번 왜 아니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인데 일단 뭐가 맞아야 돼? 이게 맞으려면 조응하는 여러 사물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있느냐야. 한 계절만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계절의 변하면 그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 봄만 나옵니다. 해석은 좀 이따 하죠. 밑에는 계절감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 자체가 일단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물도 나오진 않았고 자 여러 사물이 나왔다 치자 화자의 인식 전환은 있어 근데 확인할 건 아니야. 변화만 확인해서도 계절의 변화 확인해서 이건 아닙니다.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한다. 그럼 소재가 둘 이상이 나와야 돼. 계절감 나타내는 거 뭐 있어 계절감? 뻐꾸기 정도는 계절감을 나타낸다고 보통 봅니다. 나열해야 되잖아.
대등하게 나열하면 뭐뭐하고 뭐뭐고 뭐뭐고 이런 식으로 나열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열된 게 없습니다. 밑에는 어휘 저기가 없고요.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가 없고요. 계절감은 여기서나 나옵니다. 하지만 소재들 없고 소재의 대등한 나열이 있지 않습니다. 특정 계절의 풍속, 자, 풍속이란 단어로 해석될 만한 게 있습니다. 셋이 명절 이런 게 풍속이에요. 근데 특정 풍속을 잡아서 묘사하진 않습니다. 이해됐지? 답 4번. 순환이 없죠. 자연의 섭리도 아닙니다. 남는 거 4번이에요. 나오겠냐? 어쨌든 한번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진 않겠지만 봅시다. 빠르게 가볼게. 봄날이 지지하여. 이게 탕공가가 연계된 작품이어서 지지하다가 무슨 뜻인지 당시 EBS 교재에는 어휘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능에 나올 땐 요 해당 부분을 겹쳐서 연계 출제한 건데 어휘풀이 안 준 거예요. 왜? 어, 나왔지 않냐? 수능 EBS 연계에서 공부하면서 받지 않았냐? 이런 거지. 지지는 어, 느려, 드디어? 느리다, 더디다. 봄날이 겨울에 비하면 해가 길어지잖아. 겨울은 해가 짧았다가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서 어때? 봄날이 점점 어, 느리게 흘러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쪽에서 쟁기를 얻고 서쪽 집에서 호미를 얻고 이윤 린자입니다. 집안에 들어가 그래서 씨앗을 준비했더니 했는데 올벼 이른벼라는 뜻입니다. 일찍 벼 품종이 아니라 벼로 해석하여 벼 씨의 한 말은 반이 넘게 쥐가 파먹었고 기장피 조 파튼 서너 대나 남았거늘 서너 대 정도 남았거늘 요 정도 씨앗으로 하나한 배고픈 하는 추운 이 안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 기아 체험하죠. 그때 아짜입니다. 배고플 아짜. 아사할 때 나온 거. 우리 춥고 배고픈 식구 이리하여 앞으로 어찌 살리. 이거 가지고 씨앗 남은 거 얼마 없고 서너 대밖에 없고 그다음에 씨는 아니 벼 씨는 반이 넘게 쥐가 먹어서 얼마 안 남았고 이거 농사 접수 얼마나 될까 걱정하는 거죠. 배틀부터 쓸데없이 빈박이 남겨 있고 벼 씨루도 속과 벼루도 뭐야 속과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됐어 녹슨 겁니다. 그만큼 사용하지 않은 상태죠. 세시 상막 명절 풍 제사 얘네들은 세시 풍속 정도로 가죠. 세시 풍속에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멀고 가까운 내빈 왕객 손님들은 찾아오는 손님들은 어찌 대접할까? 이 모습 지니고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 이 원수 같은 가난 귀신을 어찌하여 이별할까?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음식들을 제사 음식들을 이름을 불러 전송하여 이 전송이라는 건 보통은 음식을 대접해 배웅해 주는 겁니다. 떠나보내는데 일종의 이별 파티 어, 음식 플러스 이별 떠나보내려 좋은 날 좋은 때 사방으로 떠나가라고 하니 제사 음식 차려놓고 왜? 지금 가난을 뭘로 여겨? 귀신으로 여겨. 귀신 접대해가지고 이제 잘 달래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지. 나 이제 더 이상 있지 말고.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망하며 노는 분노 하며 하는 말이 야 어려서나 늙어서나 누가 하는 말이야?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을 그냥 기쁨 슬픔을 질문 있습니다. 음, 후기가 저것도 의인화로 봐도 돼. 어. 귀신인데 어떻게 의인화요? 귀신하죠. 이러지 마. 어쨌든 말하고 있어. 너와 이때 너가 누구예요?
나, 화자죠. 아,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이별한 적이 없었는데, 완전 슬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랑 나랑 헤어진 적 없지 않냐? 가난이 항상 붙어 있었어. 아, 어디가 누구의 말을 듣고 떠나가라 하며 말하느냐? 하고, 그래서 일종의 대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갖 방법 수단으로 협박하거늘 나를 하기에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이 다 옳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수긍하는 거예요. 음, 코믹하죠. 이때 너 누구예요? 네, 군기입니다. 무정한 인정 없는 야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지만 너 혼자 유신 신의가 있어 의리가 있어서 신의 의리 나를 안 버렸으니 위협해서 피하고 잔꾀로서 이별할 수 있겠느냐 서리법 그래 너랑 그럴 순 없지 에이 그냥 그래 내 팔자련이 하고 살련다 여기는 해석했고 여기도 해석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아이는 낚시하러 가고 집사람은 저리 채친다 이게 뭐냐면 겉절이요 겉절이 묻힌다 아주 한 가지 대꾸 새로운 밥이 익어갈 때 새로운 술도 걸러라. 아마도 밥 들이고 술잔 잡을 때 저는 흥에 겨워 흥겨워 하노라 별거 없죠. 걸러셔라 먹어. 걸러다. 옛날에 술은 지금 마트나 이런 데서 우리는 사지만 옛날엔 다 집에서 담갔잖아. 담근 거 쌀 밑에 깔려 있을 거 아니야 익은 거 발효시킨 재료. 그 천 같은데 망사천 필터 같은데 걸러야지. 마시기 전에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술 걸르라는 거 신선하네. 걸러내라 걸러서 먹자 뭐 이런 거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해보죠 오늘은 시 쪽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소설 두 편 했으니까 여기 소설이랑 소설 두 편이랑 되게 연달아 나오는데 소설 두 편이 그거 말고 54페이지로 가서 좀 이따 해보죠 5분 있다가 시작하죠 50분에 그, 12시 반에 끝나나요? 네 맞아요 12시 반 7시 반쯤이면 퇴근 음. 집에서 온 거야? 집에서 오는 거야? 학원 갔다가? 어디? 수학? 오, 그러면 프린트 줘야 되나? 보니까 네가 매달 11일 학원 다니게 11일부터 다녔더라고. 오늘 하고 뭐 이번 주까지 듣고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들어. 그래서 가져오면 돼.
다음 수업은 몇 시예요? 음? 다음 수업? 저희 다음 수업 다음 수업이 12시 반. 하루예요? 어, 그렇게 돼버렸네. 아이디 성북 성삼. 성북 말고. 음? 진짜 원래 한번 넣을까요? 그 학교장 추천 받아가지고 한번 넣을까요? 해봐. 괜찮아. 왜요? 아니, 지금 먹고 나왔어. 그럼 먹은 건가? 잠깐만. 9시 반쯤에 먹었어, 9시 반. 그 점심이라고 할 순 없잖아. 브런치? 그 정도는 아침이라고 하자. 응? 1.0, 1.9랑 큰 차이 있어요. 1.9랑 2.0이랑 차이가 있어요. 교과? 아니면 종합? 교과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교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교과는 0점 몇 점 그 차이로 그냥 좀 저기 하니까. 종합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 혹시 살기는 중학밖에 없네요. 근데 저희 학교가 네. 상담쌤 뭐가? 입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응, 전체 응. 4학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 분의 의견이 완전 갈리거든요. 너에 대해서? 응, 소성 안에 넣어라. 응. 중경 외시서 끝내라.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2.0이 되면 2.0 유지하면 아니, 그래도, 생기고 쓰는 말로 되게 괜찮다고 하는데 음. 아무래도 서성하는 좀 아닌 것 아니, 사사한도 그 중에 뭐 하나, 아니, 수시는 종합으로 넣을 거면, 그쪽 생각해서 한번 하나 정도는 넣어도 괜찮아. 6개쯤은 뭐, 같아요. 굳이 거기 안 넣을 이유가 있나? 쓰는데 너무 졸려요. 전 기회가 한 번이에요. 저희가 왜? 수시로 한 번, 아니 재산도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뭐 재수하게 되면 또 이제 성적 계산 방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그래서 일단, 근데 어, 점심 많이 어, 고맙어요. 뭐 끽해봤자 응, 경제만 공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해가지고 응, 그래서 저 한국사랑 동아시아사 애들 보는 거 한번 봐왔거든요. 응,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 초딩 지식으로 봤는데 응. 동아시아사 하나 틀렸고 그래야지 보상 거야 보상. 어, 그래가지고 수능을 동아시아 거로 볼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동아시아사가 괜찮거든요. 동사. 한국사는 이제 만점 받고 보통 쌤,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저 교대를 갈 거거든요. 응, 저는 이제 역사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영어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영어? 네. 근데 통일부를 계속 그냥 역사로 수익지, 왜냐면 교재는 그냥 교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어, 그게 생각해요. 역사로 계속 쓸지 아니면은 쓸지.
왜요? 상당히 진지한데. 교대를 가는데 역사는 무슨 얘기야? 제가 지금까지 역사로 다 어, 채워놨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별 상관없어.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좀 살짝 바꿔줘야지. 학생들. 바꾸기 싫어요. 괜찮아요. 아니 계속 뭐만 하면은 응, 모든 걸 다 역사로 연관 지어서 썼다 보니까 응, 다른 걸로 연관 짓기가 너무 응. 어려워요. 이 사고가 좀 역사로 이미 좀 길들여졌어요. 음, 뭐라 해야 되나? 네, 그 학생부를 채운 게 당연히 내가 3학년 올라가서 지원할 학과랑 당연히 계열이나 전공 적합도가 높은 게 당연히 좋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나의 그 계열 적합이나 아니면 그 전공 과목에 대한 나의 어, 개인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생부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지. 네, 하지만 그것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래서 꾸준히 유지된 사람만을 뽑지 않아.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야, 고등학교 때 수시로 꿈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에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바꾼다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꾸는 게. 바꿨는데 그럼 바꿨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고 스스로 그리고 또 바꾼 이후에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런 열정을 바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야. 그리고 오히려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온 애보다 두세 번을 만약 거치면서 변화가 있었다면 그 친구는 바꿨을 때마다 되게 몰입해가지고 그것을 다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 않았겠냐. 그러면 그 친구는 세상을 보는 혹은 이런 데에서 좀 더 넓게, 폭넓게 뭔가를 경험하고 들어오는 건 아니냐. 그럼 그게 근데 왜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바꾸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바꿨다면 그거에 걸맞은 그 이제 활동을 그 이후에 생기고해서 보여줘라. 그러면요. 어, 근데 역사를 했다가 영어로 바꿔요. 음, 그다음에 영어를 넣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음. 그 역사 쪽으로 넣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안 바꿔야지. 아니면 그럴 때는 또 다른, 만약에 그게 그냥 생기부만 확인하기 면접 서류 전형이면 좀 약간의 불리함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면접 전형이면 충분히 면접 가서 얘기할 여지가 있지. 역사에서 영어로 가보는데 역사학과 지원해서요? 음, 그 정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어로 이제 자꾸 뭐 하면서 영어를 했던 이유에 대해 얘기할 텐데 면접 때 혹시 묻는다면 그에 대한 나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이게 영어, 그러니까 우리 뭐 역사라고 해서 결국 한국 역사, 동아시아 역사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번역해서 영어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위해서 물론 요즘 AI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검증하고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내 실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영어라는 걸 부차적으로 더 선택을 했다. 이런 식이죠. 자, 갑시다. 54페이지. 시간 너무 많이 들어. 자, 보자. 현대시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가, 그리고 하나는 노래와 이야기인데요. 이거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때, 당시에 종가는 연계돼 있었습니다. 이 종가는 말 그대로 종갓집이에요. 어떤 가문의, 그, 뭐, 유체? 유는 무슨 무슨 유야? 아니, 그 저는 무슨 말인가
문화, 류가, 문화류. 뭐 이런 것처럼 그 무슨 성씨, 파벌, 무슨 종파 이런데 그 가장 큰 집이 종가죠. 그런 것들이고요. 나는 그 당시 비연계로 나왔었던 거. 문장 단위를 읽어주시면 되는데 요 29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풀기 전에 28번 문제도 가와만 관련 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서 확인해 줘도 돼요. 28번도 따로 풀 거고 29번도 따로 풀 건데 그 전에 31번 보기 박스를 보고 일단 잠깐만 가보죠. 31번 보기 박스에서는 화자 나가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자,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래가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는 노래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 것이야. 그래서 노래의 성격은 그런 점에서 시가 가져야 될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지만 노래 때문에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더 덧나 깊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 시가 노래에 갖추되 플러스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닫힐 경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음, 그럼 시에는 노래의 성격과 이야기도 같이 필요한 거야?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다. 참 말 어렵지만 실제로 시를 보고 보기 박스를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29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짧으니까 적절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계속 했는데. 다 풀고 있으면 나머지도 더 풀어봐봐. 29번 풀었으면 28번 풀고 일단 29, 28은 일단 최소한 풀어보세요. 오늘 토요일 같아. 있어요. 램, 써. 영속성, 영원히 지속되는 거. 에, 아니, 불변성이랑 좀 다른 말이야. 불변은 변하지 않는 거고,
영속성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변하면서 지속할 수도 있잖아. 가변성과 불변성은 좀 다른 말이지. 영속성은 영원성 같은 거랑 같아. 영원성. 혹은 다른 말로 항구성이라고 해요. 항구적. 항구적.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마. 가볼까요? 조금만 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가 안 보여요, 쟤는데. 어디 몇 번? 아예 지금도 필통에 왜? 여기 있네, 여기. 아, 왜 얘는 안 쳐줍니까? 뽑은 거? 이게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만 볼드체 쳐준 거야. 여기에 관련된 것만 볼드체로 이렇게 해준 거고, 근데 다른 문제와 관련돼서 따옴표는 여기와 관련돼서는 볼드체를 지금 안 해준 거지, 지금 보니까. 아닌가요? 맞죠? 지금 이 단어는 어떻게 빨리 찾는 거예요? 쉽지 않지. 어쩔 수 없어. 이게 종이로 돼 있으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어. 지금 화면 오르고 내리잖아. 올리고 내리는 게 아무래도 느리게 만들거든. 이거 연계된 작품입니까? 어떤 거? 종가? 종, 종가는 연계된 거고, 편 대신은 두 편 중에 한 편은 연계돼. 평가원에서 나오는 거. 음.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부딪혀가지고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아, 이 정도의 낯섦과 어려움은 원래 평균적인 거구나를 좀 아는 게 필요해. 그냥 보일 것도 있지 않나? 그거는 뭐 시험마다 다르지. 시험 난이도마다. 무슨 뭐 90점대 작년은 어쨌든 그래. 작년 수능은 쉬웠어. 그래서 90점 중반, 90 한 5인가 6이 하짝일 것이었어. 너한텐 그게 맞겠다. 그래도 못 맞출까 봐. 공부하면 되지 뭐. 채점구 네. 아, 좋아요. 나를 너무 모르겠다. 합니다. 음. 자, 채점을 답을 불러드려 볼까요? 먼저 9월 28, 9월 28번. 28번에 2. 그다음에 29번에 4, 30번에 5, 31번에 3.
질문? 맞히긴 다 맞췄나? 왜 맞췄어요? 왜 다 맞췄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워해서 곤란해하는 것과 또 맞히는 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판단을 해보죠. 자, 요거부터 판단을 해보는데 A를 잠깐만 볼 때 28, 29번 관련돼서 A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여기 같이 봐줘야죠. 여기 이 시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시작이 노래는 심장과 관련이 있고 이야기는 뇌수와 관련이 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이게 어, 노래는 심장에 영향을 주고 이야기는 뇌수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마음에 들어하는 시는 아니지만 자 여기 노래 처용이 불렀던 노래는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능력을 처용이 불렀던 노래는 하지만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지 노래에서 이런 식이야 목청을 뗐더니 가사만 남았어. 이런 거 아니겠니? 그래서 가사에 목청이 함께 있었을 땐 여기서 보여줬던 노래가 보여줬던 힘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힘이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 뭐 B 한번 가볼게. 노래하고 싶은 시인 여기는 나일 수 있는데 나는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어 그러나 내 격제는 그 노래에 쉽게 덧난대. 자 여기 봐봐. 이게 얘가 원하는 거야. 신이 원하는 바 뭐예요? 노래를 자 노래하는 거야. 노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말에는 말 자체는 노래가 안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갈 때? 심장의 박동이 들어갈 때. 그럼 이거죠. 말에 심장 박동을 추가했더니 뭐가 돼? 노래. 노래가 되긴 했어. 근데 그 노래가 뭐예요? 상처. 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노래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상처가 있는데 노래로 인해서 덧나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뭐? 이야기로 치유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일단 받아들이면 됩니다. 화자의 경우 원하는 건 노래인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말과 심장박동, 가사와 목청. 목청은 심장박동과 유사, 가사는 말과 유사. 이게 됩니까? 네. 약간의 도식이. 여기도 보세요.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죠. 시집에 음, 신나는 노래도 넣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시집, 요즘 사람들이 쓰는 시집은 말뿐이야. 악보가 없어. 요런 매칭이야. 납득돼? 네. 일단 그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해 못했어도 A만 보면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 그러면 이 둘이 융합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묶인 A에 노래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갑자기 노래를 갖고 왔냐는 거야. A 묶인 데 보세요. A는 이것만 얘기하잖아. 노래는 A를 벗어난 곳에 있잖아. 그런데 선지에서 노래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니까. 근데 일단 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융합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뭐죠? 융합이 아니라 떼어냈다라고 하니까 분리된 결과죠. 이해됐어요? 앞에 노래와 가사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분리 뭔가로부터 목청을 분리해낸 결과 가사만 남았더니 나타난 아무 힘 없는 거. 1번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 결합 아니에요. 융합 아니고 결합 아니에요. 자, B. 시인의 말에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자, B는 이렇게 해서 노래가 됐고 노래가 됐죠? 그거랑 별도의 게 이야기예요. 맞잖아. 이해됐니, 문제인지? 시인은 말 속에 심장박동을 넣어서 노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처가 덧났잖아.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노래랑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이야기. 그래서 B의 경우 설명, 말에 이야기가 연결됐다? 아닙니다. 말에 심장박동 넣었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 불어넣는 상황. 답 4번. 불어넣다. 집어넣는다. 심장박동. 노래가 주는 감동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A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이야기 자체에 대한 내용이 A에는 없어요. 이야기는 어디 나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기 이게 요 표현이 과연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이냐, 거미알 터지듯 흩어나간다? 볼게.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엔 검은 기와집을 가진 종가가 살고 있었는데 우중충한 울타리 속에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이 거미알 터지듯 흩어나갔어.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잘 몰라도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 거죠. 누가? 지손들이. 그것을 뭐 하듯 거미알 터지듯.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번성이 아니라. 뭐에서 터져 나간 거야?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 거죠. 이거랑 의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볼드체로 쓰여진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앞뒤에 이어진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 걸 거미알 터지듯으로 비유했구나. 알아차리면 번성에 대한 자부심 아니고 답은 이건데 광영은 거꾸로 하면 영광입니다. 글로리.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은 제사상 위에 냉큼 올라앉는다. 라는 데에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 이 작품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한지. 봐봐. 오랫동안 이 집의 영광을 지켜주던 신주들, 조상들. 신주가 뭔지 아니? 그 집에 있는 그런 집. 주시고 싶지. 성주신. 그러니까 신주라는 게 이런 거죠. 위패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위플래시 말고 위패요. 야, 요즘 에스파가 위패 말고 뭐랬지? 성주. 문성주 아닙니까? 문성주? 문성주는 누구죠? 야구. 야, 왜 성주신이 왜 얘가 나와? 왜 마동석이 나오냐고. 친구학교에서 그 무슨 그거 저 항아리 사수할 때 근데 여기서 성주는 이런 것보다는 위패가 좀 더 나아. 이런 거 모셔놓는 거. 여기 써서 제사 지낼 때. 성주가 여기 이렇게. 뭐 하는 사람? 집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집을 뭐 하는 사람? 그런 거야. 조상신으로서 그 집안 사람들이 모시는 신하. 우리 나라의 제사도 뭐예요? 종묘. 종묘가 뭐야, 종묘? 왕들 다 쫙 모셔놨지. 그래서 때 되면 한 번에 제사 지내기도 하거든. 그런 걸 우리가 성묘라고. 그런 걸 성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대머리와 곰팡이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왜 종가가 왜 모든 집안 종파의 존경을 받아? 신주가 신주를 이 가문에 있었던 조상의 대대로 유명했던 신주를 얘네가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그 지파들은 무기처럼 그러니까 종가는 걸 무기처럼 쓰다가 있다가 제삿날에 갑자기 지위가 높아져서 제사상 위에 낼름 올라왔는다. 그래서 나라는 애가 이 종가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관찰자인데 이 종갓집을 보면서 놀리듯이 쓰는 거야 지금. 평소에는 제 곰팡이가 나도록 밖에 돌아다니지 않다가 제삿날만 되면 따끔큼 올라가서 의수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 자 요거 한번 시 읽어보죠. 읽은 큰 집에는 이게 시예요? 시야. 뭐지? 실온 뭐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시. 여기가 실혼의 성격을 가진 시. 자 볼게요. 산문시야. 산문시 얘는.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로 지내러 오는 사람들 누구니? 오조 할머니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자 며느리 7촌 8촌도 한데 얼려 닝닝. 에스파? 닝닝 뭔데? 에스파? 멤버 이름이에요. 진짜? 링링. 자 이거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어수선하다는 뜻이에요. 왜 닝닝이지? 뜻이 있어?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잖아. 중국인일 거예요. 아 그런가? 자 시집 갔다 쫓겨는 작은 딸 과부 작은 딸은 과부가 되어 자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된다.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 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던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뭐가 집안에 어떤 위세가 지금은 많이 몰락한 거야.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 그 박동원 아십니까? 박동원? 박참치 드시죠? 어디선가 들었어 박참치라고 이게 누구지? 그래서 난 모르고 그래서 참치 동원인가 이름이 이러고 있었지. 맞아? 봐봐. 자, 동원밥을 먹어왔다고. 이제 동원 뒷밥은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뒷밥이라고는 하지만 이때 동원은 그 당시 관아, 포도청 이런데. 청과 뭐에? 연관돼 가지고 그, 그 권력기관의 어, 도움을 받아왔다는 뜻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조 할머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동네 사람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 굴림도 시키고 주렛대를 앵겼다고. 그러니까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이들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마을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한 거죠. 괴롭히면서. 곡식을 담는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게 왜 형벌입니까? 어디? 숟갈 굴림 아래 독이요. 어휘 굴림. 곡식을 닫는 그리 이게 모말 굴림이 저렇게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그 옛날에 뭐죠 그거? 아, 이렇게 멍석마리 같은 그런 숟갈 굴림. 이게 나올려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받았어요. 몰라도 진짜. 모말 굴림이 없네요. 어휘풀이만 있지. 형벌 중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야. 형벌이라고 생각해. 나도 옛날 사람 아니어서 몰라. 한 번 더. 이렇게 줄이대를 앵기는 줄이를 틀다. 그런 거랑 관련된 것고 지금도 종가의 뒤뜰에는 중복사나무 뭐냐면 복숭아 나무예요. 보통 복숭아 나무에 귀신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었어요? 복숭아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나무 밑에는 대가리가 반들반들한 맨들맨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 웅성거린다. 사투리예요. 거린다는 마을의 소문. 무슨 얘기야? 이 달걀 귀신들은 다 그렇게 죽은. 원한을 가진 이 집안의 권력 행사로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돼? 사람들의 귀신 정도로 할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자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로 아무런 죄도 물려받지 못하여 거의 뭐 무의도식하면서 살았는데 종갓집 영가님은 안경을 쓰고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 끔뻑끔뻑거리면서 먹고 살 궁리를 한다고 소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이 사채입니다. 사채업을 돈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착취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 이 종갓집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30번 문제에서도 이제는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음 5번. 지금도는 종가의 불변성이라기보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고통스럽게 죽은 원한이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 정도의 뜻. 마지막에 이제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시를 쓰되 노래를까지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영속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31번. 1번. 봐봐.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 상처가 있는데 노래 때문에 쉽게 덧나는 겁니다. 말이 안 맞죠.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래의 성격을 넣었더니 나타나는 결과였어요.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노래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잠깐 더 내용적으로 보충하면서 설명을 하고 앞에 소설 파트 부분을 나가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요일에는 독서합니다. 독서. 저 밥추 해주세요. 밥추. 밥추가 뭐야? 밥추.